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일산시가 다이로움 정책 발행 가맹점을 확대하고 위젯 기능 도입, 모바일 쿠폰 발행 등 시민들의 이용 편리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가 높다고 보고 내년에도 발행액과 인센티브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갯벌연구센터가 새 둥지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사업비 126억 원이 투입돼 공관동과 연구 등 갯벌 체험 공간이 만들어졌고 갯벌 보정과 복원 활동 등에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6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전북자치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에 나섰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오늘 12일 대한체육회에 하계올림픽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방안은 단독올림픽 유치와 서울과의 공동 개최 등 두 가지입니다. 전북에서 올림픽 유치가 성사된다면 무주 태권도원 등 다양한 체육 인프라가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투자 유치형 사업 주체가 새만금 개발공사로 대체돼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수상태양광 투자 유치형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제3기관 대행을 통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제3기관으로 거론되는 새만금 개발공사는 법적 리스크 해소를 전제로 사업 참여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새만금 수상태양광 1.2기가와트에 참여하는 9개 기관 가운데 6개 기관은 사업자 선정이 마무리 단계고 투자 유치형 3개 기관만 선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 자격 요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 사업 추진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위원회 운영기준과 외국인 기업의 사업 시행자 자격 요건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 외국인 기업이 새만금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신용평가 등급과 자본 등 자격 요건으로 시행자 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여객 수용 능력이 2배로 늘어납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늘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증축공사 준공식을 열고 4년 9개월 만에 새롭게 단장합니다. 증축공사는 164억 원을 들여 지난 2020년 1월 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4년 9개월 만에 준공됐습니다. 이에 따라 여객 수용 능력은 600명에서 1,200명으로 늘게 되며 공간 협소로 인한 여객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익산시가 정부 정책에 대응해 다이로움 정책 발행 가맹점을 확대하고 위젯 기능 도입, 모바일 쿠폰 발행 등 시민들의 이용 편리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가 높다고 보고 내년에도 발행액과 인센티브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일산시가 다이로움의 정책 발행 가맹점을 확대해놨습니다. 이달부터 주유소와 농수산물 도매점, 대형병원 등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한 73개 사업장은 정부 정책에 따라 다이로움 일반 가맹점 등록이 제한됐습니다. 일반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면 일산 시민 개인이 충전한 상품권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정책 발행 가맹점으로 바꾸면서 농민 공익수당이나 근로 청년수당 등 정책수당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써 일산 지역의 다이로움 정책 발행 가맹점은 모두 278곳으로 늘었습니다. 정책 가맹점은 한 이유가 행안부에서 30억 매출이 초과된 데는 아예 못 쓰게 작년 9월부터 막아놨어요. 그런데 우리 시만 특별하게 또 정책 가맹점이라는 제도를 활용해가지고 내년에도 다이로움 발행 규모는 줄지 않을 전망입니다. 일산시는 골목경제 활성화 효과가 크다고 보고 내년에 4,800억 원어치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올해처럼 10% 할인 혜택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 할인 혜택까지 주는 방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이용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위젯 기능을 도입하고 모바일 쿠폰형 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저희 아무래도 소상공인한테도 물론 제일 큰 정책이고 저희 시가 전국에서 제일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거로 이름에 있어서 또 시민들도
많은 혜택을 보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그런. 발행 5년 만에 누적 발행액 2조 원을 넘은 일산 다이로움. 일산시 인구의 90%가 넘는 가입자 수를 기록하고 있는 다이로움이 정책 발행 가맹점을 늘리고 새 기능을 도입하는 등 변화하고 있습니다. KCN 추정호입니다. 익산 연화천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사업의 실시 설계가 착수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도화 엔지니어링 등 4개 업체가 설계 용역을 진행하며 내년 10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연화천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는 황등면 죽촌리에서 함라면 다막리까지 2.9km 구간에 걸쳐 소화천 보축과 교량 11개 재가설 등을 진행하는 겁니다. 추정 사업비는 198억 원입니다. 익산이 보유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관광 코스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서부 내륙권 관광진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근대문화유산 배움 코스와 비단 가람온길 레저 코스, 성지 해움길 등 3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근대문화유산 배움 코스는 익산 원도심 근대유산이 중심이며 비단 가람온길 레저 코스는 만경강 등 강변 자전거길을 활용합니다. 또 성지 해움길은 익산 4대 종교 성지와 전주, 완주 관광자원을 연계합니다. 익산 역사유적을 중심으로 펼쳐진 국가유산 사업에 올해 22만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올해 진행된 국가유산 사업은 문화유산 야행과 미륵사지 미디어 아트, 세계유산 축전 등 6개입니다. 이 같은 사업에 모두 22만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익산시는 내년에도 국가유산청 공모에서 신규로 선정된 고택 종갓집 사업을 비롯해 5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사업비 11억 9,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구속영장과 관련해 국회가 오는 28일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본회의는 오는 14일과 28일 잇따라 열리는데 사전 체포동의안 상정을 감안하면 표결은 빨라도 오는 28일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신 의원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과반이 체포동의안을 찬성할 경우 영장심사를 받게 됩니다. 한편 검찰은 신 의원의 영장에 당내 경선 여론조사 당시 지지자들에게 성별과 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만금과 광주 송정역, 전남 목포를 잇는 국토 서해안선 신설 여부가 연말쯤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새만금과 광주 송정역을 거쳐 목포를 잇는 단선 전철 건설 여부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 결과가 연말쯤 발표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 용역 자료를 토대로 내년 7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광주 서해안선 반영 여부를 결정 고시합니다. 하지만 제5차 계획에 확정 반영되지 않을 경우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와 해수면 상승으로 갯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갯벌연구센터는 갯벌 생태계 복원을 위해 95년 동안 연구를 이어왔는데요. 금강하구뚝 인근에 신청사를 짓고 강소형 갯벌 연구 거점 역할을 맡기로 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금강을 따라 동백대교가 한눈에 보이는 갯벌연구센터. 이곳에서는 서해안 갯벌의 특산 품종인 백합 등 다양한 폐류를 모아 자라는 과정을 연구합니다. 연구동에서는 기후변화로 심각해지는 갯벌의 수질과 오염도 등도 분석합니다. 이런 연구를 통해 갯벌의 보전 가치와 정책 지원을 위한 데이터 등을 만듭니다. 갯벌연구센터는 지난 1929년 전북수산시험장으로 출발해 2014년 재편한 후 금강하구뚝 인근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126억 원을 들여 지상 3층 규모로 본관동과 연구동, 갯벌 체험 공간 등을 갖췄습니다. 2024년 7월 갯벌연구센터 신축 공사를 완료하여 9월에 임시 청사에서 현 청사로 이전하여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6년간 아무 사고 없이 갯벌연구센터 청사 이전 건립 공사를 잘 마무리했다는
우리나라 갯벌 면적은 2,400여 제곱킬로미터. 하지만 기후변화와 간척사업 등으로 해마다 해수면이 눈에 띄게 상승하면서 섬 사이를 지나는 조류가 빨라져 갯벌 퇴적층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 갯벌 두께가 변하면서 어패류가 적응을 못해 폐사하고 황금갯벌도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갯벌연구센터는 우리나라 갯벌의 보전과 복원, 어업인 소득 향상을 위한 신품종 개발, 수산업 활성화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어민들이 1년에 손해본 것이 약 5천억입니다. 이게 지금 30년 넘게 지났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산에서 수산업으로 손해본 것이 약 15조가 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갯벌의 중요성 제대로 좀 잘 보존하고 개발해서 군산에 새롭게 둥지를 튼 갯벌연구센터. 우리나라 갯벌의 생태계 보전과 어업 양식의 활성화에 기틀이 되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지난달 도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3%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도내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3% 올랐습니다. 지난 9월에 이어 2달 연속 1%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공업 제품은 0.6% 하락한 반면 농축수산물은 2.6%, 배추와 상추는 70% 넘게 상승했습니다. 도내 상업용 부동산 수익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올해 3분기 상업용 부동산 동향을 보면 임대 수익을 나타내는 도내 오피스 투자 수익률은 0.49%에 그쳤습니다. 전국 평균 0.72%를 크게 밑돌았고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도내 오피스 수익률이 낮은 것은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비가 위축돼 매출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해 민원 해결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군산시민발전 전 대표가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 전 대표의 법률 대리인 측은 원심 판결에 대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지난 5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반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 검찰은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할지는 불투명합니다. 한편 서 전 대표의 법률 대리인 측은 집행유예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GM 군산 공장이 문을 닫은 후 도내 자동차 부품 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추진된 대체 부품 산업이 첫 베트남 수출기를 열었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국내 최초로 설립된 도내 인증기관을 통해 대체 부품으로 품질 인증을 받은 지역업체 2곳에서 베트남 업체와 처음으로 50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체 부품은 자동차 순정 부품과 비슷한 품질에 가격은 더욱 저렴합니다. 이동통신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원택 의원은 이동통신요금 지출금액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20세 이하 자녀가 있을 경우 세액 공제율을 10%로 상향 적용하는 특례도 담았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내년도 전주국제영화제 출품작 공모가 7일부터 시작됩니다. 전주국제영화제는 내년 4월 진행될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상연될 출품작을 7일부터 내년 1월까지 온라인으로 공모를 받습니다. 공모 분야는 경쟁 부분 내 한국경쟁과 한국단편경쟁을 비롯해 비경쟁 부분에서는 코리안 시네마 부문과 정복을 기반으로 한 지역 공모로 나뉘며 장르 제한 없이 출품 가능합니다. 진안 역사박물관이 2006년 개관 이후 처음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합니다. 진안구는 사업비 19억 원을 들여 내년 7월 재개관을 목표로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갑니다. 구는 유물 3,000여 점을 보관할 새 수장고를 만들고 임진왜란 웅치 전투를 비롯한 지역 역사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시 환경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5일 오후 3시 45분쯤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한반병원 1층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당시 병원에는 입원 환자 등을 포함해 53명이 있었지만 모두 건물 밖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추정호입니다. 군산 시민문화회관이 무대와 객석, 장르를 넘나드는 색다른 공연을 선보입니다. 군산시는 시민문화회관에서 오는 10일 시민 참여형 공연 무대 사용자가 첫 선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85분 동안 진행되는 공연에서는 14명의 시민 참여자가 가요와 민요, 색소폰, 하프, 낭독 등을 하나의 공연으로 묶어 선보입니다. 이번 공연은 시민문화회관의 다양한 쓰임을 전시와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탐구하는 군산회관 사용법의 연계 프로그램으로 마련됐습니다. 익산시가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특성 조사를 실시합니다. 내년 1월 말까지 단독 다가구 및 주상복합주택 등 36,600여 호를 대상으로 토지 형상과 방위, 도로 전면 등을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는 개별주택 가격에 반영되고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4월 공시됩니다.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가 동료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한 간부 공무원 A씨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A씨는 모 기관에서 동료 여직원을 상대로 적절하지 않은 성적 발언을 한 의혹으로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오늘 오후 2시 40분쯤 군산시 소룡포구 근처에 있던 10톤짜리 어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30분 만에 꺼졌고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이 난 배는 무트로 끌어올려져 오랫동안 방치돼 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산소방서는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립새만금 간척박물관이 누적 관람객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간척박물관이 문을 연 지 1년 3개월 만에 관람객 20만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에 관람객 10만 명을 돌파한 후 7개월 만에 다시 10만 명이 추가 방문했습니다. 새만금청은 간척박물관이 새만금 최초의 문화교육기관으로서 대한민국의 중요한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미룡동 소재 더채움 어린이집 원생들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아나바다 나눔장터 판매 수익금 59만 원을 나운삼동 주민센터에 기탁했습니다. 기탁된 성금은 관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군산시 수송동 천산우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 저소득 가구 고3 학생 29명에게 수송동 천산우리 고3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꾸러미는 쿠키 세트와 문화상품권, 롤케이크, 보조 배터리, 텀블러 등 환경보호 및 실용적인 품목으로 구성됐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서리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출발해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최고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